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중등 강사 홍은별입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봐서요. 이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제 서초 지역의 9개의 학교의 기출 분석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기출 분석에 앞서서 저희 학원 내신 대비 시스템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저희 학원 내신 수업은 총 9번의 정규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은 4권의 교재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신 마스터 교재는 이제 기본 응용 수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학교별 심화 기출이랑 심화 대비 문제집은 좀 많이 어려운 난이도를 아이들이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형 문제집을 가지고는 아이들이 서술형 작성하는 훈련을 하게 될 거고 아이들은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9번의 수업 동안 6번은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30여 분 동안 15문제 정도를 풀게 될 건데 기본 응용 수준의 문제도 있고요. 좀 많이 어려운 수준의 문제도 같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실전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실전 기말고사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 시험 문항수와 학교 시험 시간 유사하고요. 아이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좀 풀어내고 OMR 카드를 작성하고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이제 기출을 같이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학교별로 중난이도의 문제랑 상난이도의 문제를 몇 개 뽑아왔어요. 이제 그 난이도 분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난이도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 봤을 때는 충분히 틀릴 법한 그런 난이도를 중난이도로 선정을 했는데요. 처음 봤을 땐 틀리지만 아이들이 여러 번 좀 반복해서 학습하고 피드백을 받고 여러 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이후에는 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뭐 맞출 수는 있으나 실수로 틀릴 법한 문제를 중난이도로 가지고 왔고 상난이도는 많이 어려운 심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아이들이 심화 교재에서 충분히 다루고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실제로 시험에서 만났을 때 틀릴 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원중학교부터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연립방정식에서부터 1차 함수, 생활중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경원중학교는 선택형 24번까지 있었고 5점 문제 비중이 좀 높아서 아이들이 배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경원중에서는 저희가 중상 난이도로 3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원중학교의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중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손풀이 한 거를 옆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거라 문제를 같이 읽으면서 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1차 함수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1차 함수 fx와 fx가 지나는 점들 그리고 그 외의 점의 좌표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걸 그려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들의 넓이 관계가 좀 나와 있어요. 가지고 이제 미지수 A값, B값을 구하고 보기를 좀 읽어내면 되는 문제인데 좀 아이들이 처음 봤을 때 일단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지 않고 아무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당황할 법하긴 한데요. 문제에서 요만큼 말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잘 그려내기만 한다면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 같다고 했죠? 넓이가 같습니다를 해주면 미지수 A, B값 중에 B값은 비교적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B값을 구해내고 나면 우리는 D의 좌표를 아는 상황이니까 문제에서 또 구해야 하는 A값은 점 BD를 지나는 직선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B의 좌표를 알고 D의 좌표를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점 A를 대입하면 되는 상황이라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는 A값과 B값의 관계는 금방 판단을 할 수 있고요. fx가 결국에 정리가 될 겁니다. fx는 원점하고 1,2를 지나는 i라고 했으니까 fx의 관계식을 정리를 해준 다음 니은부터 또 읽어보면 fx에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관계식은 세워낼 수 있고요. 이 아이가 점 B와 C를 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점 B와 C를 지나는 걸 그림에서도 그냥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결을 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y절편이 마이너스 6인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워놓은 관계식과 일치하고요. 디귿에서 나와 있는 건 삼각형 넓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A값, B값을 다 그냥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해놓고 보면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원 중에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파트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저희 학원 내신 교재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 문제예요. 아이들이 충분히 많이 훈련을 한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계산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상 난이도로 가지고 왔고요. 문제를 좀 읽어보면 전체 360명 중에서 상위 10%는 오디션을 본다고 했어요. 그 외의 학생들은 오디션을 못 보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인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 아이들과 보지 않는 아이들의 인원수는 판단이 가능하고요. 또 나와 있는 것이 볼 수 없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한번 해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읽어보면 오디션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최저 점수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대요. 문제에선 미지수도 좋습니다. 그 아이들의 최저 점수와 평균 점수를 문자라고 두겠다고 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고 조건을 좀 읽어보면 식을 세워놓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최저 점수의 x값은 전체 학생의 평균보다 20점이 높대요. 전체 학생의 평균을 아이들이 직접 계산을 해본 텐데요. 전체 360분의 이 아이들의 인원수와 그에 따른 평균 점수를 곱해서 여기에 올라가는 건데 324와 56을 곱해주면 18,144라는 수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당황했을 법하긴 합니다. 익숙한 유형인데 계산이 조금 복잡한 느낌이라 아이들이 일단 식을 세워내는 것에서부터 좀 막힐 수가 있기는 했고요. 결국에 식을 좀 세워주고 나조건에 따른 식도 쭉 세워줘요.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x값하고 y값은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좀 계산하기 복잡한 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했을 법해서 난이도 중상으로 뽑았습니다. 경원 중에 2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지의 가장 마지막 문제인데요. 문제 일단은 호흡이 좀 길고요. 아이들이 문제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걸 같이 읽어보면 직선 형태로 뭔가를 탐지하는 구조선이 있다고 해요. 바다 위를 순찰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전 8시에 출발을 해서 오전 8시에 A3에서 부터 남쪽으로 180km 떨어진 지점을 지날 때 A섬 근처에서 어떤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섬을 향해 시속 40km로 일정한 속력으로 출동하였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읽고 일단 상황을 좀 대략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좌표 평면 상에 이제 A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니까 저는 A섬을 원점으로 두고 좌표 평면을 일단 나타냈고요. A섬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180km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위로 A 방향으로 가고 있다 했으니까 위의 방향으로 시속 40km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다가 최초로 탐지한 순간이 나와요. 그때 그 실종 선박은 구조선으로부터 위치가 나와 있네요. 동쪽으로 20, 북쪽으로 5. A섬으로부터 또 동쪽으로 20, 남쪽으로 25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그 실종 선박의 위치를 좀 아이들이 좌표 평면에 나타내주면 되는데 처음에 동쪽으로 20, 북쪽으로 5. 이쯤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것은 A섬으로부터 동쪽으로 20, 남쪽으로 25 떨어진 지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 상황을 좀 아이들이 판단하고 그려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 시각을 몰아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가고 있는 속력을 알지요? 내가 간 만큼의 이동 거리만 좀 판단을 해준다면 소요 시간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처음에 말하기를 직선 형태의 레이저로 선박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나의 위치와 실종 선박의 위치를 직선 형태로 연결해주고 저는 그 아이를 직선 L이라고 두겠습니다.
이 직선은 좀 우리 아이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건데 기울기가 20분의 5, 기울기가 4분의 1짜리인 직선이고요. 기울기가 4분의 1에 이 아이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도 문제 설명을 읽어주면 찾아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는 20,-25인 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아는 거니까 제가 이동한 거리를 알아줄 수 있어요. 여기 y절편의 값을 마이너스 30인 걸 구해줄 수 있을 거니까 내가 지금 총 이동한 거리는 150km를 이동했을 겁니다. 150km를 시속 40으로 이동하는 거랑 4분의 15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 시간을 알았으니 8시로부터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어요 라고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일단 문제 호흡이 길고 아이들이 요거를 좀 상황 판단하고 그려내야 되는 거여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원중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문제가 마지막 장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익숙한 유형이었어가지고 앞에 한 20번까지는 아이들이 실수 없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냈다면 뒤에 시험지 마지막 장을 푸는데 시간을 좀 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앞에 시간을 많이 썼으면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방배중입니다. 방배중학교는 시험 범위는 동일하고요. 선택형 21번에 서답형 두 문제가 있었어요. 방배중에서는 저희가 중2랑 상 난이도로 뽑은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계산이 좀 까다로운 문제도 없었고 해가지고 중상 난이도는 없고요.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충분히 100점 가능한 시험지입니다. 방배중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원중입니다. 서원중 시험 범위는 동일하고 26번까지 있었어요. 문제수가 조금은 많은 편이죠. 서원중에서는 중난이도 하나랑 중상난이도 총 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난이도로는 6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는 일단 보면 연립방정식의 풀이단원이에요. 그냥 연립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이를 만족하는 xy 값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xy 값이 자연수일 때 곱해서 6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a 플러스 b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a, b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어내면 되는 거라 풀어줬을 때 x값, y값들은 구해낼 수 있겠고, 일단 둘이 곱해서 6이 되는 자연수의 순서상은 이 네 가지 경우죠. 그때 x, y 값을 구해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a, b 값을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a 플러스 b 값이 될 수 있는 것도 잘 구해낼 수 있어요. 일일이 구해내는 문제여가지고 구해냈을 거고, 이때 a 더하기 b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은 사실은 얘인데 문제에서 앞에 정수 a, b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랑 이 경우는 답이 될 수는 없고요. 두 가지 경우 중에 최소가 되는 값은 2랑 마이너스 2인 거죠. 해서 답이 2번인 건데 아이들이 정수 a, b 값을 못 보고 더해서 최소가 되는 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답으로 선택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거는 문제를 꼼꼼히 잘 읽었으면 풀 수 있는 거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원중의 2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아이들이 익숙하지는 않은 문제 유형인 게 맞아요.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고, 일단은 반비례 함수가 나와 있는 것부터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틀린 아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반비례 함수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차 함수 나와 있어요. 좌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넓이 관계, 좌표들에 대한 관계가 딱 두 가지 나와 있거든요. 일단 반비례 함수 식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1차 함수 식도 지금 두 개가 미지수로 표현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법합니다.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좌표들의 관계를 가지고 일단 우리 아이들이 좌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Q 아래 좌표 설정을 할 건데요. PQ 이제 X좌표와 같은 걸 가지고 저는 K를 가지고 좌표를 좀 만들어 줬습니다. K, K분의 A, 이 반비례 함수 그래프에 대입을 해서 좌표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 아래 좌표는 K, KN,
직선에 대입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Q의 좌표는 문제에서 P의 X좌표와 세배 관계를 갖는다니까 3K, 얘도 마찬가지로 반비례 함수 그래프에 대입을 해서 좌표를 좀 만들어 볼 수는 있겠고요. 이 Q의 좌표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직선에 대입을 한번 해두면 관계식을 하나 구해둘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뭔가 답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 넓이 9분의 30이 나와 있는 게 PQR의 넓이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PQR 우리 좌표를 세워봤으니까 PR의 길이와 두 X좌표의 차를 가지고 길이를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관계식을 좀 세워주고 얘를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좀 해주면 K제곱 N자리에 9분의 1을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입을 해주면 A 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좌표 설정을 좀 해주고 뭔가 좀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 넓이 관계식 이거 하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세워주기만 한다면 풀어줄 수 있는 건데 반비례 함수가 아이들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법한 문제라 중상 난이도로 뽑았습니다. 서은중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문제를 적어놨는데 6번은 이제 아이들이 실수로 틀릴 법한 문제였고 26번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외에는 좀 익숙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어가지고 26번 문제를 좀 도전해서 풀었다면 고득점을 받았을 것 같은 시험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서해중입니다. 서해중은 선택형 25번까지 있었고 시험이 총 30점 만점이어가지고 배점이 1점부터 1.4점까지 있었습니다. 서해중에선 저희가 중상 난이도로 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한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세 문제를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9번부터 일단은 보면은 이 문제는 아이들이 좀 많이 익숙한 유형이기는 해요. y가 x의 함수인 걸 고르는 문제인데 나머지 보기는 이제 아이들이 좀 잘 판단했을 것 같은데 니은 보기에서 이 아이가 적어놓기도 했는데 x, y가 모두 자연수일 때 y는 x-2 얘가 함수인가 라는 문제이거든요. 여기서 함정이 있죠. x의 1 아니면 2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그에 해당하는 자연수 y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문제인데 요거는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을 법한 그런 보기여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 세 가지가 맞는 거라 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앞에 본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풀어본 유형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A와 B의 부호 판단하는 거는 되고요. 그 부호 판단한 걸 가지고 보기를 좀 읽어내는 문제입니다. 다른 보기는 아이들이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리을에서 요거 좀 틀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는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기울기 값이 같으니까 평행하다. 옳다라고 가면은 아이들이 틀렸을 법하고요. 얘는 y절편이 같아지면 일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놓치면 아이들이 이 문제는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리을 보기는 틀린 게 맞는 겁니다. 리을 보기 틀리면 답이 3번인 건데 요거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21번도 난이도는 없고요. 그냥 가지고 온 문제인데 얘도 아이들이 좀 많이 풀어보는데 부호를 판단하고 하나하나 좀 따져줘야 되는 문제예요. 좀 디테일을 요구하는 문제여가지고 이런 문제가 한 3문제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난이도 이제 중상으로 뽑아온 문제입니다. 서일 중에 25번 문제인데요. 언뜻 보면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접해본 문제예요. 내신 마스터 교재에서도 좀 많이 있는 문제고요. 1차 함수 삼각형 넓이 관계 나와 있고 길이의 b 같은 거 나와 있을 때 좌표를 좀 찍어내고 넓이 관계식을 세워내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얘는 좀 계산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봤을 때 1차 함수 일단 직선식이 나와 있고요. 구할 수 있는 좌표는 다 구해뒀을 거예요. 좌표는 구해뒀을 거고 또 길이의 b 나와 있는 게 여기 잘리는 길이의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좌표가 9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알면 여기 잘리는 길이의 b를 아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까지는 다 됐을 거예요. 이거 길이의 b를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5분의 18,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표를 구해내는 것까지는 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나와 있으니까 5분의 18,0을 지나는 직선식을 한번 세워보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식을 대략 한번 세워보면 이걸 이용하진 않을 건데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기울기가 뭐 K다 하면 얘는 x-5분의 18입니다 까지는 아이들이 좀 세워볼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세워주고 문제에서 알려주는 삼각형 넓이를 좀 봐주면 삼각형 ODE랑 삼각형 ACD의 넓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OD 넓이면 나는 이 길이는 알고 D의 좌표는 이 직선식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아이들이. Y 절편을 가지고 올 것 같고, 삼각형 ACD 여기 넓이 또한 아이들이 그냥 일일이 구해낼 건데요. 뭐 여기 6 나와 있고 Y 절편 알고, 이 점은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이 관계식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구한 거랑 요거랑 연립을 해서 풀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계산을 하다가도 막혔을 법한 그런 문제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 도형의 성질을 좀 따라가 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라 제가 써놓은 거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그 넓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 AOB의 넓이랑 삼각형 CEB의 넓이랑 같다인데 뭔지 좀 그림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OB의 넓이면 지금 여기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OB의 넓이. AOB의 넓이면 문제에서 알려준 여기 넓이 있죠. 여기 넓이랑 옆에 그 사각형을 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CEB의 넓이를 보면 CEB는 지금 여기 도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삼각형 CEB,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도 가서 보면은 문제에서 알려준 그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에요. 결국에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AOB랑 CEB랑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봐도 되는 거죠. 해서 이걸 가지고 그냥 넓이식을 세워주면 돼요. AOB면은 그냥 우리가 좌표를 다 알기 때문에 넓이의 값이 그냥 나오고요. CEB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자로 갔으면 아이들이 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의 좌표가 문제에서 알려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 친구가 알파 콤마 이 직선에 대입한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플러스 6 이라고 둔 걸 가지고 저도 관계식을 세워봤습니다. 삼각형 CEB의 넓이면 여기 길이에다가 이 높이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플러스 6 값을 가지고 올 거죠. 저기 아래의 선분 길이는 잘려있는 길이 B로 가지고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이라 이 넓이 관계식을 하나 세워주면 알파 값이 그냥 나와요. 알파 값이 나온다는 건 여기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C의 좌표가 결국에 나옵니다. C의 좌표를 구해주고 E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직선 L의 관계식을 좀 만들어주면 이런 아이가 나오는데 얘도 일단은 식이 좀 복잡한 편이죠. 그러니까 관계식을 일단 구해주고 보기 중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좀 대입해서 구해주는 문제인데 일단 익숙한 유형이었어가지고 아이들이 접근은 했을 건데 뭔가 계산이 막혀가지고 그냥 하다가 답을 체크했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앞에 제가 이제 난이도 없이 보여드린 세 문제는 좀 디테일을 요구하는 문제고요. 아이들이 시간을 잘 분배해서 풀었어야 시험지를 좀 끝까지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초중입니다. 서초중도 선택형 26번까지 있었고요. 서초중에서는 중 난이도랑 상 난이도 이렇게 두 개를 뽑아왔는데요. 우선 상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난이도 상으로 뽑아왔는데 이 문제 일단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진행할 때 심화교재에서 좀 접해본 유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지에서 좀 맞닥뜨렸을 때 충분히 당황할 법하고 일단 문제를 잘 읽어내는 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상 난이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좀 대략 읽어보면은 A에서 B 도시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좀 그려뒀고요. A에서 B까지 거리가 75, 그 다음에 사람이 지금 두 명이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B까지 동시에 도착 지점까지 동시에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첫 번째 아이는 택시를 타고 가서 C에서 내려 여기 중간 지점이 C입니다. 내려서 걸어서 도착 지점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택시는 다시 A로 되돌아오는 도중에 A에서 걸어서 출발한 두 번째 아이 있죠. 그 아이를 다시 태우고 B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는 택시가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해서 A에서 C까지의 거리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로 뒀고요. C에서 B까지의 거리도 문자로 뒀습니다. 그리고 C에서 택시가 이제 얼마만큼 돌아왔죠? 그 돌아온 거리를 저는 Z라고 두고 관계식을 어느 정도 세워봤는데 식을 세워놓은 걸 같이 보면 총 거리가 75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75인 건 아이들이 충분히 세워낼 수 있고요. 두 번째 관계식은 좌변은 첫 번째 아이의 총 소요 시간을 적은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걸어서 도착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택시 속력, 걸어가는 속력 나와 있거든요. 해서 60분의 X 플러스 5분의 Y 라고 세워줬고, 우변은 동시에 택시도 도착을 한 거기 때문에 택시의 소요 시간을 세워줬습니다. 택시는 가다가 돌아가고 여기서 또 다시 B로 간 거기 때문에 전체 거리 75에다가 Z를 두 번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택시의 소요 시간, 첫 번째 아이의 소요 시간이 같다라는 게 두 번째 관계식인 거고, 세 번째 식도 같이 보면 세 번째 식은 5분의 X 빼기 Z, 그 두 번째 아이의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적어본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간 거니까 X 빼기 Z의 거리만큼 걸어간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걸어갔을 때 그 걸린 소요 시간이고요. 그 동안에 택시가 간 거리와 속력을 가지고 택시의 소요 시간을 적어준 겁니다. 택시는 출발 지점 A에서부터 가다가 돌아오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Z만큼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관계식을 결국에 세워주고 이거를 계산해서 풀어주면 Z값은 55가 나오고요. 이것만 구해놓은 이유는 문제에서 그 전체 택시가 이동한 거리를 묻잖아요. 택시 이동 거리는 75 플러스 2Z. 위에서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값이기 때문에 185인 건 구해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좀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식을 구해내는 건 좀 많이 어려웠을 법한 문제입니다. 이건. 다음은 중난이도의 문제인데 이거는 좀 익숙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고등수학에서도 충분히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아이들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나올 법한 도형이어가지고 좀 많이 아이들이 풀어본 유형이죠. 직선 그래프 나와 있고 점의 좌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직선이 하나가 더 나와 있고요. BP 플러스 PC 두 선분 길이 합이 최소가 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 아이가 이거는 대칭 이동을 시켜줘서 두 선분 길이 합이 최소면 이 두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을 때입니다 라는 건 좀 많이 아이들이 풀어본 유형이기 때문에 중난이도긴 하지만 충분히 맞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번 문제 제외하고는 평이한 난이도였고요. 23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다 보니까 100점은 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화여중입니다. 세화여중은 1차 부등식부터 시험 범위가 시작됐어요.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1차 함수여서 범위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근데 선합형이 6문제나 있었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화여중에서는 중난이도로 선합형 5번 1차 함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저희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풀어봐요. 정말 많이 풀어보는 문제고 넓이의 관계, 넓이의 비가 나와 있고 아이들이 좌표는 좀 다 구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넓이 값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넓이의 비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좌표를 좀 하나 구해주면 물어보고 있는 그 미지수 값은 구해줄 수 있는 거여가지고 중난이도이긴 한데 이게 또 서답형 문제라 아이들이 풀이를 좀 적는 과정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시험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실수가 없었고 서답형 문제에서 감점이 없었더라면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요. 서술형 대비는 아이들이 좀 평소에 꼼꼼히 해둬야 감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중입니다. 신동중은 25번까지 있었고요. 이번에 신동중에선 저희가 3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중난이도 하나랑 중상난이도 2개입니다.
신동중 15번인데요. 이 문제 연립방정식의 활용 파트예요. 저희 학원 교재에서도 매 회차마다 아이들이 좀 푸는 유형인데요. 이거 좀 읽어내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각 구간마다 좀 인원수를 판단을 해주고 그 구간별 요금이 나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선 몇 명이 가는지 이것만 좀 판단을 해주면 사람 수에 대한 식 하나, 요금에 대한 식 하나를 세워주는 데는 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접해보는 유형이에요. 많이 접해보는 그림은 사실 여기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번엔 직사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1차 함수 관계식은 다 나와 있고요. 그려져 있는 관계식은 다 나와 있고 길이의 b가 나와 있습니다. 좌표도 하나 설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BC를 좀 구해내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A의 좌표를 가지고 B의 좌표 세우는 거 우리 아이들 어렵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또 Y좌표끼리 같아요를 가지고 C의 좌표를 아이들이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다 잘 세워주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A, B, C의 좌표만 세워준다면 길이의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이의 B를 가지고 미지수 값을 바로 구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좌표를 좀 세워내는 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중상 난이도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신동중의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중상으로 뽑아왔고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풀어본 그 흐르는 강물에서 배의 속력을 좀 생각해주는 그런 문제인데 생소한 그림이 나와 있고 문제의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법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던 대로만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두 가지 읽어보면 나와 있고 속력만 좀 제대로 판단을 해서 관계식을 세워주기만 한다면 배는 문제여가지고 이 문제는 아이들이 좀 익숙한 유형임에도 읽어내는 게 좀 어려워서 틀렸을 법한 문제입니다. 신동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유형의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중상 수준의 문제들이 시험지에 한 중반부터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부족했을 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반포중입니다. 신반포중 선택형 25번까지 있었고요. 중난이도로 저희가 한 문제 뽑아왔습니다.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이게 8번 문제인데 갑자기 도형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법한 문제입니다.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학년 2학기 과정을 공부하면서 많이 접해보는 도형입니다. 이제 다각형의 외곽, 내각의 성질을 좀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다시 한번 그려줬습니다. 같이 좀 살펴보면 삼각형에서 여기 보이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라는 걸 가지고 각을 좀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합이 여기 x 더하기 각 x 더하기 f각으로 좀 설정해주고 각을 한번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나머지 한 각의 외곽 또 한번 옮겨가면 x 더하기 a 더하기 f가 돼요. 결국에 얘가 요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y를 가지고 또 옮겨가주면 y 더하기 d가 여기 또 이 각이랑 c랑 더해서 여기 각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뒀는데 여기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입니다를 가지고 가면 문제에서 각 A에서부터 F까지의 각의 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면 x 더하기 y가 105라는 게 나오고요. 지문에서 또 알려주고 있는 xy에 대한 관계 그거를 또 하나 봐주면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 x값이 45가 나옵니다. 해서 식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도형 해석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중난이도로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고요. 아까 방금 보신 그 문제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좀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였어요. 마지막으로는 원천중입니다. 원천중 선택형 22번까지 있었고 저희 세 문제 가지고 왔어요.
중난이도의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 활용 파트의 이제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요. 문제를 좀 아이들이 읽어내고 문자를 설정해 주는 게 됐어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긴 합니다. 이제 이것도 심화 교재에 있는 문제이긴 한데 아이들이 무조건 질문하는 유형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그림 그려놓은 걸 보면요. A, B, C 여기 지금 3개 나와 있고요.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C에서 B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지금 2개 나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지금 B에서 A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8분 후에는 마주 오던 열차와 만났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상황을 그려놓은 겁니다. 열차가 가다가 마주 온 사람하고 만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 8분 후에는 뒤에서 오던 열차하고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2가지 나와 있고,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B에서 A까지 자전거를 탄 시간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일단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열차의 속력, 사람의 속력, 그리고 이 열차 간의 간격을 또 문자로 한번 세워주면, 이 열차 간의 간격이 같다고 했으니까 간격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봤어요. 첫 번째 상황을 좀 식으로 세워보면 가던 열차와 사람이 8분 후에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8분 동안 열차가 이동한 거리와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열차의 간격과 같다. 두 번째 상황은 뒤따라오던 열차와 마주친 거기 때문에 열차가 움직인 거리와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이 차가 열차의 간격과 같습니다. 라는 걸 또 세워보면 요만큼을 정리해주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또 대입을 해주면 C도 B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2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B에서 A까지 이동한 총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속력분에 이동한 거리를 집어넣어줍니다. 이동한 거리가 지금 간격 하나인데 그게 32B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문자가 약분되고 이동한 시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아이들이 많이 풀어보지 않은 거리 속력 시간의 문제여가지고 틀렸을 법합니다. 다음으로 난이도 상 문제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반비례 함수가 또 나와 있어요. 반비례 함수 그래프가 2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1차 함수 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림을 좀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분 길이에 대한 관계와 삼각형 넓이가 나와 있어요. 얘도 앞에서 제가 아까 풀었던 문제들처럼 좌표를 좀 세워주고 선분 길이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따라가주면 되는 건데, 좌표를 저는 A 좌표에서부터 세웠어요. 그 다음에 Y 좌표가 같습니다를 가지고 D의 좌표를 만들어 주고요. 또 X좌표가 같으니까 C의 좌표는 우리 당연히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읽어가보면 선분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선분 길이가 지금 문자로 표현해보자면 3A입니다. 다음에 선분 길이 같다니까 여기도 3A예요. 2분의 1 BC랑 같다니까 여기는 6A예요. 그렇게 되면 B의 좌표도 좀 문자로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B의 좌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1차 함수식도 이걸 안 나와 있거든요. fx랑 gx의 관계식을 우리 아이들이 좌표만 가지고 좀 세워줄 수가 있어요. fx의 관계식은 이 그래프를 좀 볼게요. fx 지금 얘인데 얘 기울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에다가 점 b를 지나는 1차 함수 i니까 기울기 2분의 1에 점 b를 지나는 1차 함수 관계식을 적어줍니다. 다음에 또 gx 따라가서 보면은 gx는 점 c를 지나는 i고요. 그러니까 a, 0을 지나는 i고요. 기울기 따라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i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i. 해서 gx의 관계식도 좀 세워줄 수가 있겠고요. 두 i의 관계식을 세워주면 이들의 교점인 p의 좌표도 문자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해서 결국에 좌표는 우리가 다 문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문제에서 PBC의 넓이가 6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풀어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미지수 값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풀어주면 A 값이요 1인 게 나오는데, 우리가 또 A와 B의 관계는 이 선분 길이 관계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좀 하나 써볼 수가 있거든요. 선분 길이 관계에 의해서 이 길이가 아까 내가 3A라고 했고요. 그 점의 좌표를 좀 따라가 보면 A, A분의 B, 그러니까 A분의 B하고 3A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가 3A 제곱이기 때문에 A 값을 대입해주면 B는 3이 나옵니다.
해서 미지수 값은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 요거는 아이들이 좀 좌표를 세워내고 식을 세워내고 하는데, 이 시간 내에 풀어내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또 상문제인데요.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까 비슷한 문제를 보기는 했는데, 얘도 그냥 좌표를 세워주고, 문제에서 아까 나와 있었던 것처럼 가로 세로의 길이의 비가 나와 있어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의 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익숙한 유형이었다고 보셔도 돼요. 원천중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전 기출에 비하면 좀 난이도가 많이 평이했고요. 방금 같이 본 반비례 함수 문제 제외하고는 좀 익숙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별로 기출 분석은 끝이 났고요. 이제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좀 학교별로 점수를 좀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고점과 학원 아이들의 평균 점수, 그리고 이제 조사된 학교별로 평균 적어뒀습니다. 일단 중2 지금 여름학기 정규 수업은 개강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는 8월 30일 금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입학 테스트 시험 범위 제가 적어뒀는데요. 이제 A형이랑 B형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선택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A형은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중등 과정이 한 20문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공통수학 원이 부등식까지 해가지고 10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B형은 보시면 공통수학 1, 2파트 요 부분에 해당하는 단원으로 좀 시험을 볼 건데요. 자기학년 과정보다는 좀 선행에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은 B형을 선택해서 보는 거고, 자기학년 과정에 좀 자신이 있으면 A형을 선택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수는 총 30문항이고요. 전부 주관식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